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이차전지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차전지 캐즘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적자폭이 심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좀 나지 않고 그래도 탄탄한 실적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 라는 것들 우리가 좀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차전지 캐즘이 좀 회복하려는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을 때 저는 살포시 이 코스모 신소재를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좀 추가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우리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해당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누구나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코스모 신소재 뿐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은 상태인데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때 한 400% 가까이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촬영할 때마다 제가 계속 동기화 시켜 놓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겠죠.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기업이냐, 매출 비중만 딱 보면 됩니다. 양극 활물질이 72%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가 양극 활물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드니켈 양극 활물질하고 고급형인 하이니켈 이런 제품 라인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7% 정도 감소가 됐고 영업이익이 80% 정도 감소가 됐고 당기순이익은 58% 정도 감소가 됐다. 이게 거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실상 그때 딱 보면은 실적을 보면 그래도 다른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출도 어느 정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출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캐즘이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은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밥이라고 계산을 하면 얘기를 하면은 캐즘 일시적인 수요 하락이 있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 덜 먹는 겁니다. 사 먹을 것도 덜 사 먹고 웨스트도 덜 하고 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은 식당들은 판매가 떨어질 거잖아요. 판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률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전부 다 적자를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간간히 흑자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의 보조금 덕분에 흑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매출에 대한 변화 자체가 1200억, 1800억 약간 폭은 있지만 이 폭 자체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수요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 연도폭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상태죠. 자, 이런 와중에 영업이익도 다른 기업들은 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는 안정적인 단기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1분기, 2분기입니다. 19억 원, 21억 원. 영업이익이 가장 안 좋을 때가 다른 기업들 적자폭이 확대가 됐었던 4분기였었죠. 4분기. 그리고 이후에 1분기, 2분기, 올해 실적은 22억 원, 21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흑자폭이 다시 회복하는 기조로 돌아설 거다. 3분기, 4분기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었죠?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을 다 쏟아냈었던 겁니다.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주가가 과거에 2021년도, 2022년도 이 정도 수준의 주가거든요. 그동안 이 이차전지에 관련된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었던 이 부분에 주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 기업의 실적, 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품이 완전히 빠져있는 가격이다. 저를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37,850원 수준이죠. 코스모 신소재가 38,850원 수준. 리스크 대응 가격은 33,000원. 이렇게 추가를 해놨던 겁니다. 주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 전기 1분기 실적. 자, 매출액은 1분기 대비해서 5.5%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일단은 차후에 공개된 정보 제공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일단 추정을 해보기로는 이건 아마 환율에 대한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529억 원으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 49%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1분기보다 증가됐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매출액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고정단가가 증가됐거나, 그럼 이게 고정단가가 원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거나, 근데 환율 효과로 인해서 외국에 수출을 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환율 효과로 이런 것들을 해지라고 상쇄를 시키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됐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다른 금융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분 매각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융 수익 쪽에서도 수출 쪽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회복,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매출액이 더 증가됐는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이 고정비용이 증가됐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 당기순이익 환율적인 부분들,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7월 22일 그러니까 6월 25일 이후로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증가됐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전분기 대비해서 18%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5억 원 밖에 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92%가 떨어졌어. 이렇게만 보면 안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떨어져가지고 작년엔 그래도 10억은 벌었는데 지금은 5억밖에 벌지 않았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 이렇게 보는 건데, 올해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당기순이익, 실적으로 이거 매출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이 당기순이익만 사실적으로 높으면 돼요. 그래도 실적 감소에도 22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반기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매출액은 32% 전년 대비해서 감소는 됐지만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하고 작년 대비해서는 92% 줄어들었지만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은 증가됐습니다. 일부 원자재가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이 안 받고 고정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건 원자재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판매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일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돌아섰기 때문에 안정화를 보인다고 하면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정적이에요. 지난해 2차전 지역 양극 활물질 설비를 약 10만 톤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완료를 했고, 일부 라인은 테스트 완료 후에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증가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까지 견고한 상태고 22개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수요는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빠르게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모멘텀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 2, 3은 1분기고 4, 5, 6월은 2분기잖아요. 6월 이후에 7월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이 탄산리튬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모멘텀들, 리튬 가격이라는 거는 배터리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은 중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탄산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이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미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다 대부분 아시죠? IRA, 이 보조금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좀 점점 없애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캐즘에 대한 수요가 찜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체전지 시장이 언제 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들,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탈바꿈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때보다는 점점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버티신 그 기간만큼 긍정적인 결과들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힘내가지고 서로 의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방에도 올려드린 기사들이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시장이지만 여전히 리튬, 이체전지,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 원자재 시장 전망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올려드렸었네요. 1조 원의 전력조전장치 LG엔솔루션하고 이 3파전 전력조전장치 정부 입찰이 진행된다. 우리 코스모 신소재의 공급사가 LG엔솔루션이기도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분명히 수혜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의 공급을 분명히 제한시키는 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도 해요.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거, 대대적인 공급 개혁이 9월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의 감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출혈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9월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9월 이후에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이체전지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부방에서도 우리 오직 공부를 목적으로 대가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죠.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는 이거 클릭하시면 되시고, 다양한 기사들, 내용들, 정리된 내용들, 이렇게 종목들 다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는 공부방, 단기 종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공부방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종목으로 나가지만, 공부방은 조금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방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